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합 내분으로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이 지속됐던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1년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로 대조 1구역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코디네이터들은 법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조 1구역 시공자가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 물가 변동을 이유로 3,771억 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준공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서울시와 은평구, 재개발조합, 시공자 간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2,56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를 총 28개 동 2,541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녹번동 주민자치회 위원 3명과 박성도 은평구 의원은 1일 혼자 사는 어르신 집을 찾아 냉장고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봉사단은 장비를 이용해 냉장고를 빼낸 뒤 냉장고 주변에 쌓인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냉장고 청소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박성도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됐는데요. 박 의원은 냉장고 주변에 먼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냉장고 뒤쪽에 냉각기의 먼지와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에너지 절약도 되고 화재 예방도 되고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은 이 냉장고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 집집마다 냉장고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술 은평구 의원이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결산검사는 은평구가 살림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검사로 오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데요. 미니 인터뷰, 오늘은 이경술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만나봅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내년도 예산 편성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므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입, 세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또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적법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은평구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집행 등 모든 예산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예산안의 작성에서 주민들의 공청회 또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되고 긴밀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Y교육박람회 전국 청소년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다음 달 17일 챗GPT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양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중고등생들은 챗GPT를 활용해 원고를 작성하고 최종 영어 스피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날 양천공원 드론 경기장에서는 유소년 전국 드론 축구 경쟁대회가 열려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5일에는 일상생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전국 수학구조물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1일 인천시청 원례회의에서 2025 인천교육 운영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교육청과 시청 간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교차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미래교육 방향과 인천교육의 비전, 2025년 정책 방향과 읽기, 걷기, 쓰기를 비롯한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마음 8787은 교원이 공문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인사정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앞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들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공유학교가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경기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맞춤형이나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학점 인정형처럼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특히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으며 680여 개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GTX-A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이용객이 석 달 만에 3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운정중앙과 서울역 구간 이용객이 석 달간 361만 7,5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만 9천여 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개통한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1년간 409만 3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만 1천여 명이 이용한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은 서울역이 31.4%로 가장 많고 운정중앙역 15.9%, 킨텍스역 10.2%로 모두 북부 구간에 몰렸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6.4%로 가장 많고 토요일 16.3%로 나타났으며 일요일이 11%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포천과 과천, 하남과 광명 등 8개 시군에서 우선 도입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성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경기민원24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8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 1인당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는 연천과 포천, 가평과 양평, 안성과 여주 등 6곳인데요. 신청일 현재 분만 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든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총 2,4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교통비는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유류비 등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문화복지 생활을 돕기 위해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세전 287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10일까지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역화폐 또는 인천이음 소비 쿠폰, 온라인 복지볼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문화생활과 외식, 건강관리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이 지난달 31일 언론교육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유수환 케이블TV 기자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두 기관은 방송기자 교육과 전문지식 교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노하우 교류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 회장은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미디어 분야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번 협약으로 케이블TV 기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업계 소통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풀뿌리 매체로 부르는 지역 케이블TV의 구성원들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환경 발전에 부합하는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지하차도 16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 터널 방제 환기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시는 전체 지하차도 37곳 중 진입 차단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6곳과 이미 설치된 8곳을 제외한 23곳이 대상입니다. 시는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 원과 시비 47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시는 인천대공원과 굴포천역, 서감 지하차도 등 7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을 토대로 각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 등급 지정과 수위계, CCTV, 대피 유도 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제 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7일 첫 차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를 경유하는 일반 버스에 대해 자녀 좌석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자녀 좌석 안내 서비스는 좌석 버스 14개, 간선 버스 3개 등 모두 17개 노선에 적용합니다. 그동안 자녀 좌석 정보는 광역버스에서만 제공됐지만 영종 하늘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일반 버스의 입석 승차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일부 일반 버스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이번 서비스는 인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 정류소 버스 정보 안내기와 주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신설되고 1년 동안 112 신고와 강력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해 2월 175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기동순찰대 신설 후 지난 1년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신고 건수가 약 146만 건에서 124만 건으로 14.87% 감소했으며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5대 범죄도 25,425건에서 23,955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수배자 1,493명과 형사범 900명을 검거하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 4,301건을 단속하는 등 치안 유지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재난 현장에서 구조 대피 작업을 돕거나 방범시설물 개보수 작업을 하며 각종 치안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